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신선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유국장TV입니다. 교통사고 환자들이 처음 교통사고 발생해서 병원에 가게 되면 수일 내로 몸이 호전되고 큰 문제가 없는 경우는 퇴원해서 통원치료하게 되지만 1, 2주 정도 계속 치료를 해도 통증과 운동 제한 등이 남아있으면 이때는 분명히 정밀검사를 해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하려면 말이죠, MRI 기계가 있는 병원이야 하는데 소규모 정형외과나 또 준종합병원 이런 데에서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계가 있는 방사선과에 가서 그것도 앰뷸런스를 타고 이동해서 정밀검사를 하고 MRI CD와 정밀검사 판독지를 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 결과 레포팅을 보고 진단서를 작성해 줍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하였다고 한다면 이런 번거로움이 없겠죠. 그래서 병원 선택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고 초기에 말입니다. 병원의 종류에 대해서 말이죠, 제가 8면 영상에서도 아주 설명을 잘 해놓았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고 피해자들이 자신에 맞는 병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처음 가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겠죠, 김 PD님? 네네. 처음 가는 병원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 후 처음 가려는 병원을 선택하려면 최소한 3가지 정도는 염두에 두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집에서 말이죠, 좀 가까운 병원을 선택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최소한 정밀검사 기계, MRI 촬영할 수 있는 기계에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 병원 규모가 제법 큰 그런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 정도 3가지는 좀 기억하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끔 그 의사 선생님들이 말이죠, 정밀검사, 즉 MRI를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아시나요? 잘 모르시겠죠, 김PD님? 네.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밀검사가 필요한데 우리 병원에는 기계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병원으로 보내서 의뢰를 해서 찍었는데 나중에 심평원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이게 과잉 의료 행위다 라고 해서 이 검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불편 상황을 시원하게 아주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이죠, 내가 가는 병원에 정밀검사 기계가 있는 병원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병원 측에서도 가능하면 검사를 최대한 해주려고 합니다. 뭐 검사비가 나오면 좋겠고,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환자에게 영수증 처리해드리고 돈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검사 기계가 있는 병원에서 진료받는 것이 사고 초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충분한 검사 등을 하고 마치고 나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때부터는 자, 검사 다 했지요? 그러면 집 가깝고 또 치료받기 좋은 한의원이나 또 소규모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 등을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정밀검사를 하는 이유는 말이죠, 교통사고 후에 계속적인 치료를 하여도 통증이 남아있거나 또 운동 제한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그 이유를 찾아내기 위한 의사의 의료 행위입니다. 즉 미발견증이나 신경손상, 인대파열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하는 거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김 PD님. 네. 만약에 검사를 해서 척추인 경우는 말이죠, 2가지가 나오죠. 추간판 탈출증이나 아니면 추간판 파열 이런 것들이 좀 발견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어깨 같은 경우는 말이죠, 회전근개 파열, 뭐 인대가 몇 개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관절 와순 파열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릎이죠. 니 조인트라고 하는데 무릎의 전방, 후방, 측방 이런 인대가 파열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초진 2주 환자가 정밀검사를 해서 이상 소견이 나오게 되면 진단 바뀝니다. 진단이 4주, 8주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말이죠, 최종적으로 이상 소견이 발견이 되면 합의금 5배, 10배 그렇게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그 검사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병원에 가셔서 오늘 사고 났는데 의사 선생님 만나자마자 정밀검사 해달라고 하면 해주나요?
안 됩니다. 네. 어느 정도 치료를 했는데도 몸이 아프다면 그때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정밀검사를 안 찍어주겠다고 고집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고 영상이나 사고 당시 사진 이런 걸 좀 보여주시고 일단 의사에게 내 몸이 매우 소중하므로 내가 먼저 돈을 내고 찍겠다고 하시고 영수증을 받아 놓으시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그 실비보험 누구나 다 들어있죠. 네. 비급여에 해당하는 치료비 영수증 청구 가능합니다. 그렇게 처리하면 되고요. 또 하나는 아주 좋은 방법은 보험회사하고 합의를 할 때 합의금을 먼저 정해놓고 이제 사인을 하게 됩니다. 페이퍼에다가 합의서 양식에다. 그때 영수증을 딱 내놓으면서 아 이거 영수증 처리를 해달라고 하면 보험회사 직원들 다 해줍니다. 그래도 만약에 안 해준다. 그렇게 하면 뭐 금감원 있죠. 금감원에 치료비 병원 치료비 주지 않는다고 약간의 컴플레인을 하시면 이거 뭐 다 처리됩니다. 분명히. 자, 그러면 이제 전부 정리가 되었겠죠. MRI를 당당히 요구하자라는 제목으로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피해자가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200만 원 합의금 제시가 1000만 원도 되고 그 이상도 되는 겁니다. 500만 원 제시했던 합의금이 5천만 원 이상도 되고요. 인대 파열 같은 경우이거든요. 노력하기 나름입니다. 이렇게 합의금이 5배, 10배씩 변할 수가 있는데 내 몸을 정확히 검사해 보아야 하지 않겠어요? 교통사고로 내 건강이 망가지고 보험회사가 내미는 그 합의금, 대충 내미는 그런 합의금으로 그냥 덮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에 정밀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린 것입니다. 법에서도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내 권리를 위해서 행동하고 또 적극적인 대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요국장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